당이 아무튼 선거라는 것은 항상 시끄럽습니다. 근거 없는 여러 가지 왜곡이나 음해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왔는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해버리는 그런 행위들을 보면서 또 제가 가장 아꼈던 사람들한테 그러한 배신을 보면서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저의 얘기를 다 하지 못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이번에 선출된 최고위원들께도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정도로 마음이 아픕니다. 다음 총선에서 우리 당의 젊음을 대표하는 청년들이 국회를 꼭 진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그들에게 우리 공화당의 승리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마음 아파했던 것을 보상받는 길이다. 이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숨김이 없습니다. 먼저 저희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또 그렇게 위해서 제가 저희 이때 어른들께서 북한에서 내려오셔서 친척 한 명, 고모, 삼촌, 사촌 한 명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들한테 먼저 내가 다가가는 그러한 입장을 했습니다만 64살에 이렇게 가슴 아픈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의 일을 가능하면은 뒤에서 좀 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몰랐었지만은 제가 사실은 이승원 변호사 영입을 할 때 한상수 교수하고 두 분한테 당을 맡기고 당을 떠나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당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은 당의 실무를 떠나서 이제 이분들한테 좀 맡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대선 이후에 여러분들 제가 정치를 떠나야 되겠다 할 때 저 나름대로 구도를 다 짜고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 우리 공화당을 5년간 제가 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일들이 터졌어요. 그래서 나를 참 모르는구나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에 제가 날짜를 지금 찾아보고 있어요. 그걸 제가 여기다 메모를 해놨거든요. 제가 인재영입위원장이라고 이승원 변호사를 영입하고 그분이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또 생각이 바른 분인데 우리 당원들이 또 여러 가지 강한 그 반대 이런 부분들에 부딪혀서 저는 솔직히 아까운 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몰라서 우리 당을 너무 몰라서 그렇다 이렇게 보지만은 그래서 제가 우리 당원 당규에 당대표가 지명하는 분이 당대표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외국을 간다든지 또 이거 당원을 만들 때 지금도 재판을 기소가 3건, 4건이 돼가 병합심리를 받고 있으니까 언제 제가 또 감옥 갈지 모르잖아요. 그런 걸 다 대비해서 이제 당대표 대행 이렇게 권한 대행의 직무 대행을 두 분한테 맡기고 제가 이선 후퇴를 하고 뭐 당대표로서는 있지만 또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또 유튜브 방송국도 법인을 만들어서 또 만들어야 되고 우리 당원 동지들한테 얘기했던 애국 동상도 만들어야 되죠. 연수원도 해야 되죠. 또 기자들 거의 매일 만나야 되죠. 이제 뭐 20개월 기자들 만나야 되죠. 언론사 만나야 되죠. 또 싫더라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만나야 되죠. 뭐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 일들을 이제는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사실은 마음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 마음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모든 책임이 누가 있겠어요? 당대표한테 있는 거죠. 제가 교육을 시켰던 사람들이고 또 제가 그 두 사람의 아버님을 통해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아들을 저한테 맡기겠다. 아들을 맡길 테니까 어떻게든 강하게 만들어 달라. 이런 직접적인 말씀을 들었고 또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일을 해서 너무나 아버지로서 기쁘다. 이런 말씀도 들었는데 그런 얘기가 제가 안타깝죠. 여러분들이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계시니까 제가 버틸 수도 있었지만은 또 제가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안 계셨으면은 이건 뭐 제가 좀 뒤로 물러선다 해가지고 제대로 되겠까 이런 걱정도 있지만은 저는 뭐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사실은 이미 저는 마음을 굳혀 있는 대통령 선거 이후에 저는 마음이 이미 굳어 있었어요. 사람까지 내가 다 정했어. 이런저런 논의까지를 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터지니까 이거는 당을 살려야 되겠구나. 이러다만 당이 무너지겠다. 그럼 오늘 뭐 교육을 우리 당직자 교육을 빨리 가자는 이유도 당직자들이 당원 당규를 너무 몰라요.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그 얘기했어요. 최고위원님들이 오늘 첫 회의 오셨는데 당원 당규 가져가셔서 달달 외우셔야 된다. 당원 당규를 모르는 최고위원이 어떻게 당원 교육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빠른 시간 내에 16, 17, 18이죠, 그죠? 9월 추석 다음 주 2박 3일간 우리 주요 당직자들이 모여서 당원 당규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하고 또 정치자금법에 대해서 좀 제대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정치자금법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선거하다가 남은 돈이 있으면은 돈을 국가로 기소하던 중앙당 계좌로 돈을 넣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15% 받아서 선거자금 100% 환급받았을 때도 국가에 기속을 시키던 중앙당 계좌로 넣어야 된다. 그럼 그 돈은 뭐가 됩니까? 중앙당의 공식 계좌로 돈이 들어가는 거고 대통령 선거 재산 등록할 때 후보 등록 재산 등록할 때는 그 전에 12월 31일까지 내 계좌에 있는 대통령 선거 후보 후원금도 다 재산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게 법으로 그래 돼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모든 자금을 저는 우리 공화당 후보 통장으로 돈을 쓴 게 아닙니다. 저희에 있는 모든 자금을 전부 중앙당 공식 계좌로 다 넣어서 중앙당 계좌로 돈을 쓴 거예요. 오늘도 제가 최고위원회 때 말씀드렸지만은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재정 보고를 받습니다. 재정 담당자들하고 사무총장한테 단 중요한 일이 있을 때 8.15, 3.1절, 뭐 11.2라든지 중요한 일이 있는 큰 목에 대한 돈을 지출할 때는 최고위원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왜? 그 돈이 작은 돈에 몇 천만 원이 나가야 되니까 그런 시스템을 지금까지 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당원들이 교육이 당원 당규 교육부터 좀 해야 되겠구나. 국민의힘도 이 사태가 벌어진 게요. 이준석 사태가 되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당원 당규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당원 당규 교육을 좀 하고 정치자금법 교육을 좀 해야 되겠구나. 여기 출마해본 사람은 다 압니다. 돈을 남기면 안 되고 돈을 남기면 자기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중앙당에 기속해주던 국가에 기속해준 두 방법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우리 당은요, 당에 감사가 있어요. 당의 감사. 그 다음에 외부의 공인회계사 감사를 또 받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에 보고를 하면 선관위 감사를 또 받아요. 그게 공식 절차를 그래 안 밟으면요, 그게 그 선관위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럼 선관위에서 봐서 자금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보고를 하면은 선관위에서 자금 항목을 다 뒤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에서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말씀드린 우리 공화당은 단일지도 체제예요. 단일지도 체제는 사실은 재정 문제에 대해서
최고위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당대표와 사무총장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 공화당이 제가 저도 매달 한 번씩 재정 보고를 받으면서 3개월을 비교합니다. 당의 입출금, 당비가 얼마가 더 들어왔다. 특별당비가 얼마 더 들어왔다. 혹은 덜 들어왔다. 그럴 경우에 레드가 불이 켜지면은 이거는 경고음이다. 우리가 입당이 얼마 됐고 출당이 얼마 됐고 그것까지 다 비교해서 우리가 보거든요. 그래서 당대표가 제일 어려울 때 제가 5년을 당대표 하면서 가장 어려운 상황이 재정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 문제를 얘기한 게 10손가락 안 될걸요. 이게 당에서 빨간불이 켜졌다. 이때는 여러분들한테 재정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공화당만큼 투명한 정당 없습니다. 또 우리가 왜 그렇게 했느냐. 전체 지역, 지금 법원도 마찬가지고요. 검찰, 법원, 또 언론, 또 거대 여야당, 작은 정당, 또 바깥에 우리 공화당을 음해하는 세력들, 우리 공화당 틈만 보이면은 우리 공화당을 와해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절대로 책이 잡히면 안 된다. 절대로. 그 책이 잡히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더욱더 투명하게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돈을 얼마를 쓰고 얼마를 하고 그거를 어느 정당에서 각 최고위원들한테 사인을 받고 보고를 합니까? 그런 정당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의 운영에 있어서 최고위원들하고 회의를 오늘도 최고위원들하고 회의했지만 오늘 회의하는 행태가 5년간 회의했던 거 똑같습니다. 다 제가 설명을 하고 앞으로 뭘 할 건지 당장 급한 게 뭐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